자, 이게 뭐죠? 이게 교집합. 요게 교집합이죠. 이게 여집합? 응? 요거 합집합? 우리가 보통 교집합을 캡이라 그래. 모자처럼 이렇게 캡. 합집합은 컵처럼 생겼다고. 컵. 논리기호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논리기호 중에 아까 end하고 or라는 말을 썼잖아. 논리기호 중에 end를 우리가 이렇게 써요. or는 이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end로 정의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합집합은 or로 정의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논리기호예요. end라는 뜻의, 이게 or라는 뜻의 논리기호. 수학적에서. AB가 있고 AX의 교집합이 X라고요? 포함된다는 거. 누가 어디에? X 교집합이 X가 A 안에 X가 있는 거죠. 맞아요. X가 A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A 안에 X를 그죠? 그렇게 그리면 돼요. 근데 또 A 교집합 B의 그죠? 네. A 교집합 B와 X의 합집합이 또 X다? B는 없겠어요. A와 B 교집합에 이거에 합집합? 합집합이 X래요. 그럼 A와 B 교집합 X가 죠 A와 B의 교집합이 X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근데 문제는 또 뭐야? 앞에서 X는 또 A에 아니,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쵸? B도 아니. 응? 확실해요?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세 개. 잠시만요. 그러면, X를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알아낸 거는요, X가 A에 포함돼야 되죠? 네. X가 A에 포함되면서 또 X는 뭘 포함해야 돼요? 얘를 또 포함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 말 때문에. 합집합에서 X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쵸? A 교집합 B가 X에 포함돼야 된다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A 있고 X 있고 B 있으면 A 있고 X 있고 B가 있다? A 있고 X 있고 B 있으면 결국 A와 X, B의 교집합에 X가 포함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림이 이래봐. AB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이렇게 있대요. 그럼 X는 어디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거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있고 규정을 정확하게 지나고 이렇게 그래요. 그런 느낌이에요. X가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X가 A 밖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이런 식의 X가 결정이 나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집어 던지면 됩니다. 네. 자, A, B의 교집합이 얘 아닌가요? 3, 4. 맞죠? 네. A, B의 교집합이 3, 4니까 무조건 여기 3, 4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5, 6, 7, 8은 무조건 B 쪽에 있어요. 맞아요. 5, 6, 7, 8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B에만 속하기 때문에. 네. 그럼 나머지 이제 뭐가 남았어요? 1, 1, 2. 2가 여기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1을 집어던지면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두 가지. 2는? 두 가지. 그렇다면 결국 집합 X의 개수는? 네 가지. 네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 오케이? 자꾸 원소를 집어던지면 되겠죠? 네.
연속한 4개를 뽑는 게 없어. 그러니까 3개를 뽑는 거. 연속. 연속한 4개의 수를 포함하는 것의 개수. 3개를 포함하면 어디야? 3개를 포함한 걸 모아. 3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뭘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연속해요. 그걸 조심해야 될까요? 어쨌든 연속한 4개의 수를 포함이다라는 말은요. 그쵸? 네 개만이라는 말이 있나요? 어려워. 4개의 수를 하고 안 연속한 수를 포함해야 돼. 5개와 연속해 상관이 없다. 이 소리. 그렇지.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돼. 차이점이에요. 4개만 하면 쉽죠? 네. 4개만 하면 쉬운데 4개만이 아니라 4개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5개 연속한 놈에도 4개가 포함이 되고 6개 연속한 놈에도 4개가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7개. 4개만, 5개만, 6개만, 7개 다 따로는 아, 맞아요.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네. 아니면 낚이는 거예요. 6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그랬고요. 합집합이 S가 되도록 S의 두 부분집합을 택하는 두 부분집합은 서로 같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합집합이 그대로 S래요. 그림 어떻게 그릴까? 합집합이 S라는 말은 이 바깥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합집합이 그냥 S가 되는데요. 맞죠? 그럼 이게 집합 A고요. 이게 집합 B예요. 맞죠? 아닌가? 몇 가지 있을까요? 그냥 이 전체가 S래요. 이 전체에 6개 그냥 집어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떨까요? 한 개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3개의 6제곱? 맞아요. 3의 6제곱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이쪽에 다 있는 거, 이쪽이 다 있는 거. 그러니까 저기 집합 A, 집합 B라는 구분이 없으면 없기 때문에 같은 경우가 뒤집어서 같은 경우가 생겨요. 그쵸? 뒤집어서 같은 경우가 생기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3의 6승을 그쵸? 2로 나눠야 돼요. 근데 뒤집어서 같은 경우가 원래 하나인 것도 있는데 뒤집어서 같은 경우가 원래 하나인 것도 있어요. 3개. 아니 이 원소가 여기에 6개가 다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이건 뒤집어 봐야 다르죠. 같은 게 아니고 세지지도 않았어. 그냥 한 개였어요. 그럼 걔는 2로 나누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여기에 원소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쵸? 있다면 얘기가 그쵸? 뒤집으면 같은 경우가 되는 경우 그쵸? 집합 A, 집합 B의 구분이 없단 말이야. 그치? 730을 나누면 돼요.
응? 730이요? 원래는 3의 6승이 맞죠? 네. 3의 6승인데 여기서 한 가지를 빼야 된다는 거야. 여기 다 6개가 오는 경우. 맞죠? 네. 그리고 2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또 다른 경우가 있나요? 반대쪽에서 뒤집어. 아, 그건 더 해줘야 되구나. 여기에 누군가가 있거나 여기 누군가가 있으면 그쵸? 네. 그거는 뒤집으면 그쵸? 근데 뭐 대칭적으로 갔을 때 한 번만 세지는 그런 경우는 여기에 다 몰렸을 때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쵸?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저번에 쉬운 문제도 함정을. 음,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이런 토시 하나 같은 것도 다 잘 봐야 돼요. 그쵸? 세 부분집합 ABC를 잡겠대요. 이상한 정의가 하나 나왔네요. 세고? 집합 연산의 세모라는 건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그치? 근데 여기서 정의를 해줬어요. 그렇네요. 그거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럼. 좀 녹화되고 있는 거 맞지? 녹화되고 있는 거 맞죠? 음. 자꾸 까먹어서 참. 자, 일단 얘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보죠. 원래 있는 거였는데 얘들이 알려준 거랑 원래 없는 건 이렇게. 아니에요. 이거 많이 써요. 사실은. 대칭차 집합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아까 나온 음. 여기 있었어.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완전히 교집합이나 합집합이나 여집합처럼, 그죠? 정해진 그게 아니고, 그죠?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편의상. 전체 집합이 있고요. X 집합이 있고요. Y 집합이 있대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집합인데요. 네. 합집합에는 속하고요. 교집합에는 안 속한대요. 어디예요? 이거 차집합 두 개. 맞아요. 그래서 대칭차집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해결해야 돼요. 얘가 어딘지를. 네. 맞아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그럼 우리는 이거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가로부터? 네. 어디일까요? 뭘. 어. AB의 합집합에서, 그죠? 네. AB의 교집합만 쓱 드러낸 아, 그럼 요거 이 부분일 거예요. 요거랑 그쵸? 맞죠? 4개의 영역, 그쵸? 네.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집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녀석과 C의 대칭차 집합이래요. 이해됩니까? 이거랑 저거. 얘들만 될걸요? 네. 이건 C와의 교집합이니까, 그쵸? 안 되고요. 얘하고요, 네. 얘하고요, 얘하고요, 얘까지.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A, B, C에 대해서, 그쵸? 이런 연산을 한 집합은, 그쵸? 홀수계에만 속하는, 네. 여기는 한 군데만 속하는 애들이죠? 여기는 세 군데에 다 속하는 애들이고, 이 바깥은 한 군데도 안 속하는 애들이고, 요 세 군데는 어때요? 요 세 군데는 두 군데에 속하는 애들이래. 그러니까 홀수계의 집합에만 관여하는, 그죠? 속하는 그런 애들을 지금 여기서 얘기할 한 거네요. 그죠? 이해됩니까? 네. 제가 딱 하나의 원소를 갖도록 하는 경우의 수 그랬어요.
제가 딱 하나의 원소를 가져야 된대요. 저 빨간 데에 있는 애들의 집합이 원소를 하나만 가져야 된대. 저기 하나씩 넣고 응. 다른 거에 던지는 거 하면 맞아요. 던지면 돼요. 4개. 던지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가 일단 5가지가 나오겠죠? 그 5가지에 대해서 나머지 4개를 그죠? 여기에 집어 던지는 경우 있어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각각의 원소다. 에? 에? 뭐라고요? 20개 아니에요? 설마? 이 영역이 몇 개야? 여기, 4개. 여기.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원소 하나 1이 들어왔다고 쳐봐. 그럼 2, 3, 4, 5를 집어넣어. 그렇게 들어가요? 여기에, 저는 1, 2, 3, 4를 넣고 5를 다. 이게 1, 1, 1, 1 넣고 1, 2, 3, 5, 2, 3, 4, 5를. 아니, 네? 5가지라 그랬잖아. 네. 5가지인데, 그 5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쵸? 네. 이것도 영역이 4개나 있잖아. 네. 그럼 일단 여기에 누가 들어갈지, 그쵸? 네. 그리고 이 영역에 어디에 들어갈지가 20가지가 일단 나와요. 그러면 1이 만약에, 그쵸? 네. 그렇게 돼 있다고 치면 2, 3, 4, 5가 나머지 몇 군데야? 2, 3, 4, 5가 나머지 4군데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2도 4가지, 3도 4가지. 그래서 4의 4승이 돼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그런 얘기예요. 부분집합인데 짝콜과 같이 배열할 수 있는 집합의 개수? 저게 무슨 말이죠? 짝콜 이렇게 배열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게 배열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좀 잘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한마디로 하기가 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저 비부분집합 중에 원소를 하나만 갖고 있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원소를 하나만 갖고 있는 애들. 그건 6개 나와요. 6개 나와요. 근데 그 6개 중에 2 하나만 갖고 있대요. 그럼 저기 조건에 부합하는 건가요? 네. 근데 5 하나만 갖고 있는 애는 어떨까요? 안 되네요.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짝수가 먼저 오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홀수만 있는 애들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또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2가지. 2개. 예를 들어서 짝수가 3개인데 홀수가 하나밖에 없대요. 가능해요?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짝수가 하나 많아요. 짝수가 하나 많아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전체의 개수가 홀수개면 짝수가 하나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짝수가 홀수의 개수보다 많거나 같아요. 맞아요. 많아도 몇 개 많아야 돼? 1개. 맞아요. 그러니까 홀수와 짝수의 개수가 같든지 홀수의 개수보다 짝수의 개수가 하나 더 많든지 밖에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공집합도 여기에 포함이 된대요. 그쵸? 위 조건에 만족된대요. 그쵸? 그렇게 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짝수가 홀수의 개수보다 하나 많거나 같거나 그쵸? 네. 근데 어차피 뭐 짝수의 개수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3, 3 패턴이 있고 그쵸? 네. 3, 2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짝수 2, 짝수 2, 1 그쵸? 짝수 1, 그쵸? 1, 0 그런 식으로 00이겠죠? 00 그쵸?
그런 것들을 이게 지금 의미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잘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짝수로 출발해야 되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그쵸?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쪽이. 응?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쪽.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중요한 걸 많이 했는데 특히나 포함 배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까 한 거네? 4개? 음. 아, 요건 또 특이하게, 응? 그쵸? 두개 있으면 어차피 저 개수인데 2개 있으면 한 개 있으면 똑같지 않아요? 요건 말이야? 네. 아니,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 원래 절대값 표시해 놓으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근데 이거는 2개는 뭐래? 부분집합의 개수래. 어.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그죠? N개래요. 그러면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나올까요? N개의 집합,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오케이, 이해 N승계.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살펴봅시다. 2의 X승, 2의 Y승에서요. 2의 G승이 나오는 이런 XYG 112 음이 아닌 정수 패턴이 뭐가 있을 수 있나요? 223 334 똑같고 하나 좋아. 왜요? 왜냐하면요.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게 똑같은 게 2개 더하면 곱하기 2 한 개를 곱하기 2 한 거랑 같잖아요. n승 하면 그 n 플러스 1승이 되는 거. 근데 나머지 경우는 안 된다는 거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건 맞아요. 안 될걸요? 왜 안 되냐면요. XY가 같지 않다면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XY가 같지 않다면 둘 중에 큰 놈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가 0이면 안 돼요. 같지 않다면 큰 놈이 있을 거고요. 네. 그 큰 놈은 우리가 그냥 Y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X승하고 Y승이기 때문에, 그쵸? 얘도 이미 X승을 갖고 있죠. X승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2X로 묶어버리면 얘는 1 더하기 2의 Y 빼기 X승이에요. 이해됩니까? 얘 짝수야 홀수야? 왜냐면 이게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쵸? 2의 거듭제곱 짝수고요, 그쵸? 1 더했기 때문에 홀수예요. 말이 돼? 아니. 안 되죠. 그래서 XY가 같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잘 보면은 얘도 2의 거듭제곱 나올 거 아니야. 네. 얘도 2의 거듭제곱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2가 곱해져 있고요. 여기도 2의 거듭제곱 얘기가 나오겠죠? 끝났어. 이거 풀 줄 알면 돼요.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 A가 있고 임의로 2개의 부분집합을 골랐을 때 같아도 된다. 한쪽이 다른 한쪽의 부분집합이 될 확률. 아까 이거 좀 아까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좀 더 한 단계 더 많아졌어. 자, 이런 경우에는 확률이라는 말을 썼잖아.
전체를 내요. 확률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전체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는 두 부분 집합을 택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A, B라는 집합을 지정을 해서 생각해도 달라질 건 없다는 거죠. A, B 하면 안 되겠네. 저기 A가 있네. 전체 집합이. 그럼 얘는 PQ. PQ고 전체가 A래요. N개의 원소가 있답니다. 그쵸? 한쪽이 다른 한쪽의 부분 집합이 될 확률. 그랬네요. 그쵸?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뭐가 나옵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응. 2의 N개를 저기다 집어 던져야 돼. 3의 n의 30. 응? 3. 원소가 N개인데 3의 n승. 왜 3이지? 3개잖아. 영역이 3개인가요? 영역이 2개인가요? 네 개. 4개입니다. 4의 n승. 4의 N승이에요. 집어 던지면 4의 N승 나옵니다. 전체 부분 집합에. 그죠? 근데 조건에 맞아야 된대요. 어느 한쪽에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 저건 무슨 말일까요? 같다? 응? 어느 한쪽이 부분 집합이 된다? 저거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뽑았을 때 하나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겠느냐는 거야. 한 개가 원소의 개수가 더 많이 받았죠. 그래야 될까요? 개수가 아니라 개수가 작은 덩어리를 가지고 좀 더 잘 생각해야 돼. 원소의 개수를 지금 여기 그죠? 원소가 있으면 P가 Q에 포함이 될 리가 없어요. 없네요. 여기에 원소가 있으면 저희 둘다 Q가 P에 포함이 될 리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MT가 돼야 돼. 네. 저기는 아니죠.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냥. 다른 거니까. 그쵸? 여기가 MT라는 말은 경우수가 몇 가지다? 0. 응? 1. 여기가 MT면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온대. 세 가지. 그렇지. 3의 n승이에요. 3의 n승인데 여기가 MT인 경우와 여기가 MT인 경우가 있잖아. 곱하기 2예요. 그쵸?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돼? 둘 다. 둘 다 MT인 경우. 네. 그쵸? 두 번 세진 거니까. 이해됩니까? 진짜.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려놓고 그 벤 다이어그램이 맞아지게끔 영역에 제한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시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정전을 던지는 행위,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그 각각을 한 번에 시행이라고 얘기하고요. 정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다? 그럼 그 결과를 우리는 이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과를 사건이라. 그 시행의 결과로 나온 그 결과가 사건이 되는 겁니다. 2의 눈이 나왔다든지 5의 눈이 나왔다든지 하는 것들.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거고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A가 일어나면 B도 A 플러스 B 아니에요?
간단히. A가 일어날 음. 경우에 정확히 B가 음. 일어날 경우. 근데 이제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A 곱하기 B가 되겠죠. 아닐 수도 있죠. 고배 법칙이에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 그쵸?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죠. 없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쵸? 동시에 일어났는데 그걸 합의 법칙으로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예시는 기억이 안 나요. 동시에 일어난다? 그건 사건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그쵸? 네. 밑에 또 나오겠죠? 그죠? 이런 건 넘어가도 되겠는데요? 네. 5라는 숫자를 가지는, 그죠? 몇 개인가? 그럼 뭐, 100가지라 그랬나? 그죠? 그럼 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0의 자리나 1의 자리예요. 근데 거기 중복이 있죠? 여기 나오네요. 구별 법칙. 사건 A가 A가지 방법으로 일어난다고 하고, 그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른 사건 B가 일정하게 B가지 방법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그쵸?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곱해서 그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계승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팩토리얼. 승이라는 말이 곱하라는 뜻이거든요. 아니에요. 개수대로 됐어요. 응? 이어지면서 계속 곱하라는 얘기죠. 수영도도 나오고요. 네. 나뭇가지 모양이 계속 나오네요. 줄 세우는 그 생각을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걸 수영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n 팩토리얼 얘기 나오고, 그쵸? 근데 이게 정의가 아니라 그랬죠? 0 팩토리얼은 1. 또 두 번째는 아니야. 아닌데. 이게 결과였지. n 팩토리얼은 n-1 팩토리얼 곱하기 n? 오케이. 근데 사실 n 팩토리얼인 n 플러스 1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 곱하기 n 플러스 n 플러스 1이라고.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긴 하지. 그 이제 출발을 어디서 시키냐 하는 거에 얘기가 되겠죠? 네. 이게 성질이 아닌데, 그치? 이게 정의였는데. 조합, NCR 아까 얘기했죠? 그 NCR을 우리가 그죠? 굳이 공식을 써서 생각할 이유가 없고 n 팩토리얼을 분석해버리면 돼요. 그냥 그게 훨씬 편해요. 그쵸? 기호로는 NCR이라 그랬는데 국제적인 기호로는 이거 더 많이 써요. 이게 NCR의 그 기호하고 똑같은 기호입니다. 의미가. 각 자리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대? 그쵸?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들은 5개를 뽑아서 줄을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뽑기만 하는 걸로 끝나야 돼요. 그쵸? 푸시 5로 끝내버리면 되죠. 그럼 알아서 자동 증명이 되겠죠. 증가하는. 그쵸? 어차피 정렬은 어차피 한 가지. 그렇죠. 잠깐만, 이거는 그냥 초등 문제. 초등 사고력 필수 구하기는. 오. 이거는 재밌는데. 빠르게 이렇게 일일이 안 적고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난 배워봤어요.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적는 게 더 빨라요. 왜냐면 형태가 어때요? 형태가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를 나눠서 경우의 수를 구해서 각각 더하는 작업보다 그냥 쓰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그쵸? 중요한 건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를 가니까, 그쵸? 네. 뭐야?
최단 거리를 가니까 할 수 있는 게 오른쪽 아래. 이거밖에 못 한다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얘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망할. 왼쪽으로 간다거나 위쪽으로. 위로 간다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 7은 그냥 나오긴 나올 거예요. 네. 그쵸?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미시? 모자라나? 에이 모르겠다. 음, 5이었죠? 네. 5 곱하기 5, 그쵸? A에서 B까지 가는데요, 그쵸? 총 경우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총 경우수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 경우수들을 분석적으로 접근해도 돼요. 네. 여기 이렇게 6개의 점을 찍어버립니다. 6개의 점. 6개의 점을 찍게 되면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데 네. 이 6개의 점 중에 하나도 안 거치고 갈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입니다. 그쵸? 이 6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동시에 지나서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거 합의 법칙으로 구해도 됩니다. P1 거쳐서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P2 가는 경우수 A P2 경우수와 P2B 경우수가 같아요. 그리고 P2나 P5도 같고요. P3나 P4도 같아요. 그쵸? 저렇게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쵸? 꼭 우리는 이거 R 5번, 그쵸? 다운 5번 이렇게 생각 안 해도, 그쵸? 얘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더한 값이 이게 사실은 10팩토리얼, 5팩토리얼, 5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 10팩토리얼, 5팩토리얼, 5팩토리얼로 나눴다는 얘기는 결국은 10C5나 다를 바가 없는데, 그쵸? 이 10C5를 지금 분석해서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계속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죠.